영끌들의 현실이 점점 이제 빡센가 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 받을 시절에 1% 중후반대로 받다가 이제 2024년이었나요? 아니면 올해였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이제 대출 금리가 4%, 4.5%, 뭐 4.8% 이 정도까지 올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5년 전만 해도 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으로 이제 100만 원 정도 내던 사람들, 그때만 해도 그래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월세도 10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그래 이자 내고 원금도 조금씩 갚으면서 사는데 원리금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며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값도 몇 억 올랐죠. 집값이 5억이 든 게 7, 8억 되고 뭐 10억 되고 11억 됐다 12억 됐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집은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 그게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고, 엉덩이에 깔고 있으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게 기분은 좋지만 크게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없죠. 근데 원리금은 이자가 이제 1% 후반대에 있던 게 이제 4%, 4.5%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100만 원 내던 걸 150만 원, 160만 원 내게 되는 상황으로 변해 가는 거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2025년 7월 이후에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이제 가상금리가 추가되는 게 한 1.5% 이상이라고 하는데 1.5%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 일률적으로 1.5%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 1.5% 이상이 이제 인상이 되는 거라서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자가 4.5%이던 게 그래 6%로 올라가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7%, 8%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10%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 점수에 따라서 제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과연 살아가는 일상이 괜찮을까? 이제 부동산 관련한 비용으로 주담대 원리금으로 100만 원 내는 사람이 150만 원, 160만 원 내면 월에 5, 60만 원이 더 나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피부로 느껴졌을 텐데, 또 주변에 그것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지인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2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이 월에 나가는 지출이 50만 원이 나가도 5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것도 되게 힘겨운데, 그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면 추가 지출하는 게 100만 원이 더 늘어나면 미치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한 150만 원 더 늘어나면 진짜 부업해야 이제 현재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무리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5년 전만 해도 다들 이제 그렇게 연끌해서 사는 게 되게 잘한 일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너도 나도 다 신나게 얘기했었죠.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구나, 이제 만만하지 않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각자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안게 되는 거죠. 저기 이제 금융권들이 되게 나쁜 놈들인 게, 이제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되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처럼 아주 많이 꼬드깁니다. 야, 1% 후반대 대출 금리야, 야 그냥 거의 공짜로 돈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집값 오를 수 있다, 고정금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5년이 지나면요, 변동금리로 바뀌고 대출금리가 1% 후반이었던 게 갑자기 변동금리 바뀌면서 현재의 시세대로 대출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미어 터지는 거죠. 이게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처지는 더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더 빡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감당하기가 많이 힘겨워질 것 같은데 참으로 우려스럽죠. 염려스럽죠. 벌써부터도 지금 이제 내수가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내수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부동산에 돈 다 들어가니까, 원리금 갚느라고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쓸 돈이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고, 또 그게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될 거라 더 우려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잘 궁리하고 잘 따지고, 이제 함부로
유행을 바라거나 함부로 뭔가를 쉽게 이룰 거라 이런 생각을 안 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를 잘 좀 대비하고 대응하고 좀 궁리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고민하고 강구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 뭔가를 가지면은 그 가진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냐 없냐를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건 갖고 싶고 그의 후속하는 책임은 지기 싫다. 이러면 이게 도둑놈 심보죠. 내가 뭔가를 가지면 가졌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감당해야 되는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겠다라고 해야,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진 이제 자격이 되는 거죠. 집을 사는 행위 자체는요, 혹은 상가를 가지는 행위 자체는 그 시기 때에는 대출을 이렇게 해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사는 행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그걸 보유하고 계속 지속해서 가져갈 때 그때 일어나는 이제 의료보험 인상이든 아니면 관리비든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생각합니다. 참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것들이 많죠.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 뭐 그들이 뭐 되게 아주 나쁜 결정을 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개인의 결정도 있지만 이 사회가, 금융회사들이 아니면 나라가, 그리고 건설사들이, 시행사들이 대놓고 계속 부추겼단 말이죠. 사라고 안 하면 벼락 거지 된다고 엄청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금융사, 저 교수놈들,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그리고 정부까지 나 몰라라고 한바탕 물러서서 왜 무리하게 연끌했어 라고 하며 연끌족들을 엄청 몰아붙입니다. 니네들 잘못이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씁쓸하죠. 근데 그렇게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앞으로 불어닥칠 이 부동산 관련한 분위기는 좀 많이 얼어붙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앞으로의 이 분위기가 또 다시 이제 일어서려면요, 한 5년간은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바닥을 찍고 또 다시 또 올라오는 건 또 그 다음 5년에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집값보다 앞으로 한 10년 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5배에서 2배 이상 더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 5년간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또 다시 펌프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